예, 미중이 서로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며 잠잠했던 G2 국가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금융시장도 한때 충격을 받았는데요. 침체 공포 확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대로 미국산 농산물 대량 구매를 합의했습니다. 협상의 배경에는 한일 갈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관련 내용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미중 무역 갈등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최소한 1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네, 관세 폭탄을 그렇습니다. 서로 주고받았고 환율 조작국 지정도 있었고 지난번에 오사카 G20 정상회의 때 조금 휴전하는 분위기였는데 지난주 바로 전쟁이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이제 합의를 먼저 깹니다. 깨고 공격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를 놓고 중국이 좀 소극적인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패턴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 주말만큼은 조금 달랐습니다. 여타의 패턴이긴 한데 예. 중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6월 오사카 G20 이후에 좀 그냥 합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느닷없이 9월 1일부터 현재 중국의 수입 2,500억 달러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나머지 3,000억 달러에도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다가 한 번 또 출렁댔죠. 예. 그렇지만 크리스마스 시즌 때문에 몇 개 품목은 12월 15일까지 연기한다. 이렇게 하고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는데 이제 9월 1일이 얼마 다가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이제 중국이 예. 갑작스럽게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하게 될 경우 우리도 바로 700억 불 이상의 미국산의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 그리고 지금 대두에 현재 25%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이걸 30%까지 끌어올려서 매기겠다. 게다가 미국차 관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25%를 매기고 있거든요. 12월부터는 25%를 더 매긴다. 예. 그럼 이제 중국에서 판매하는 미국 차는 무려 50%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지금 중국이 카드를 꺼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바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2,500억 달러에 부과되고 있는 것들을 그 관세를 25%더 올려서 30%를 부과한다. 예. 또 9월 1일부터가 되면은 10월부터는 다시 3,000억 달러에도 10% 부과한다. 이렇게 이제 맞불 작전을 나왔으나 이걸 놓고 주식시장은 이제 합의는 물 건너 갔나 보다. 다시 싸움이 시작인가 보다라고 해서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폭락세를 보였고요. 다행히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장, 아시아장 어느 정도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중국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강하게 관세 보복을 하고 있는 것 보면 중국 스스로도 뭔가 좀 자신감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내년 11월이 미 대선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간은 끌면 끌수록 중국은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일단 내년으로 넘어가게 돼서 내년 1분기 지나면 완전히 이제 미국은 선거 모드로 가게 되고 예.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런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게 좋잖아요. 그럴 경우에 오히려 막 중국이 치고 나와서 주가가 폭락하고 이럴 경우엔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도 그런 어떤 트럼프의 이 재선에 대한 약점을 잡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강력 반발한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가 약간 정치적인 측면이기도 한데 지금 홍콩 시위가 좀 격화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뒷배에 미국이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차제에 오히려 홍콩 시위까지 더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될 경우에는 중국이 더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예. 미중 무역 전쟁만큼은 거의 목숨 걸고 싸우겠다라는 그런 항전의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됩니다. 그 관세 보복을 양국이 지금 서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보복하면 재보복하고 있고. 중국이 그 히토류 수출 중단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히토류가 어떤 거고 미국에 타격이 줄 수 있는 카드입니까?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의 석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석유 내연기관, 석유 산업 시대는 석유가 굉장히 중요한 지하 자원이잖아요. 예. 근데 이 다음 단계 4차 산업혁명 우리가 말하는 전기차, 수소차, 기타 등등 대표적인 게 2차 전지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물질이 히토류입니다. 히토류의 매장은 널리 퍼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히토류를 파고 그 개발하는 데 있어서 환경 오염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 그런데 중국은 실은 이제 90년대, 2000년대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치고 나가버린 정부가 거예요. 강력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공산당이 예. 하니까. 그래서 현재 유통되는 물량의 한 90%를 중국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히토류가 없으면 당연히 4차 산업도 힘드니까 일본도 실은 히토류 수출 중단이라는 매개로 한번 굴복시킨 적이 있기 때문에 예. 미국도 히토류 중단 카드를 이제 꺼내든다는 얘기들이 일단 돌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미국 대통령 참석을 했고 이 자리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먼저 미국의 무역 협상 재개하고 싶다, 희망한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아직까지 정말 중국이 먼저 연락을 왔는지는 확인이 되고는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시 대화 재개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저희가 어떤 의지라고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일종의 해프닝이고요. 몇몇 언론, 미국, 유럽 언론, 중국 언론 코미디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요. 방금 막 그 싸움이 예. 일요일 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제 미국은 토요일에 꺼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막 그 폭풍 트윗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들어서 G7에 가서 갑자기 기자들한테 또 이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불과 몇 시간 전에 적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또 좋은 친구다라고 하고 중국에서 전화가 왔다. 미국으로부터 그러더니 다시 진지한 협상을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채 24시간도 안 된 상황의 급반전이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너무한 거잖아요. 심하잖아요. 그래서 예. 바로 백악관의 대변인을 비롯해서 그런 건 아니다. 강경 모드는 유지한다. 태세를 바꾼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중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전화한 적 없다. 상무부는 중국에서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화는 도대체 트럼프는 누구한테 받은 거냐라고 해서 약간 좀 트럼프의 모습이 좀 우스꽝스럽게도 되고 있고요. 이제는 더 큰 문제가 앞으로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든 그 말을 예. 고지고대로 믿어야 되느냐. 예. 현재까지는 트럼프 한마디에 폭등했다, 폭락했다, 그러니까요. 폭등했다라고 하니까 예.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물 옵션 하는 게 아니냐, 주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지금 비웃음 아닌 비웃음을 받고 그게 있습니다. 허풍인지는 이제 다음 달에 고위 통상 9월 1일 보면 알죠. 예, 네, 고위 그렇습니다. 예. 장관급인가요? 거기 네. 회담이 있는데 그게 열릴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관세 보복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경기 침체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반기 경기 침체 공포 분위기, 미국에서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하는 현상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네. 실제 미국 쪽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왜 위험하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무역 전쟁의 기본은 관세 폭탄, 그러니까 관세 전쟁 아니겠습니까? 각각이 10%면 10% 받고 5% 더, 그럼 15%면 25%. 지금 이제 중국은 미국 차에 50% 매긴다고 하고요. 미국산 대두에 30% 매긴다고 하니까 또 미국은 중국에 2,500억 달러, 어마어마한 양이죠. 여기에 예. 또 25%, 30% 매긴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0원짜리를 이제 1,300원에 사야 되니까 소비를 덜 하겠죠. 그럼 이제 교역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역 축소가 되면 당연히 전 세계 성장률은 떨어지고 떨어지죠. 이제 이렇게 되면서 경기 침체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걸 이제 단적으로 설명하는 게 장단기 금리 역전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스마트 머니라고 하잖아요. 돈은 똑똑하다. 이거 보니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글로벌 경기가 더 침체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 돈들이 만기가 긴 안전한 자산, 예, 미국채 10년물 이상, 독일국채 10년물 여기에 속속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금융시장의 모습은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예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또 반론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만 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양 또 주장하고 있고 또 이런 상황이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사실 경제 구조상 수출 의존도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큰 타격을 받는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좀 어느 정도겠습니까?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우리나라, 또 일본, 독일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 성장의 핵심 되는 3개국이
우리 2분기 다 안 좋았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고요. 일본 우리한테 경제 보복하기 직전, 그러니까 6월까지의 지표를 봐도 수출이 거의 뭐 마이너스 70%, 80% 이제 폭감을 했는데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가장 큰 이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느냐? 우선 우리는 미국과 중국 모두의 의존도가 크고 상대적으로 내수 시장이 약합니다. 예. 가령 일본이라든가 독일을 봐도 수출이 타격을 받지만 내수가 남다르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좀 덜한 충격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수도 크지 기초가 체력이 약한 데다가 예. 함께 타격을 받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더 심해지고 이 난타전이 더 세게 될수록 아마도 한국의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자막에 주식시장 비상이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 현재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은 좀 오른 것 같아요. 네. 1930대를 코스피는 회복을 했고 코스닥도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상황은 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불안한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뭐 오늘의 반등은 진짜 그야말로 반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아직까지 뭐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루 만에 어제의 악몽이 뭐 다 끝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주식 투자자라면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는 기대했던 잭슨홀 미팅이었었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뭐 아직 봐야 되겠지만은 추세적인 금리 인하 카드도 지금 아직 확실하지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투자자들은 9월 1일 날 정말로 지금 상대 미중이 모두 서로 외치고 있는 관세 폭탄이 정말로 이제 시작이 되는지부터 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금리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한은이 금리 인하했잖아요. 네. 추가 금리 인하할지 이달 30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이번 달은 예, 이번 달은 못할 것 동결, 같습니다. 동결 가능성이 예, 있는데 동결이 있고요. 하반기 10월, 11월 혹시 뭐 추가 인하 그렇죠. 있을까요? 이제 미국은 8월에 FOMC 회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대신 잭슨홀 미팅에서 어느 정도 암시를 주고 9월에 회의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8월에는 있지만 9월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없어서 아마 이번에 동결하면 그 다음에 초점은 10월에 가게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9월에 미국 연준의 행보 그렇군요. 또 금리 정책과 함께 나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10월, 11월, 12월 중에 한 차례는 더 인하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우리 정부의 금리 인하 이게 같이 맞물리면서 생기는 현상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시사하는 것 무조건 좋지만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좀 어떤 영향이 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부 주식 투자자들과 어느 보고서에서 보면 이제 금리 인하가 굉장히 호재인 것처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호재죠. 금리를 낮추면서 유동성이 들어가고 예. 뭐 은행에 예금해봤자 1%도 안 되니까 주식 간다라는 이제 원론적인 해석이 가능한데 과거 패턴을 보면은요 항상 주식은 금리 인상기에 뒤따라서 오르지 금리 인하기에는 오히려 하강 국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경기가 나쁘고 앞으로 경기도 별 볼 일 없을 거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 계속적으로 인하한다라는 건 뭐 단기적으로야 뭐 잠깐 반짝 호재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만큼 경기가 안 좋구나라고 해석하는 게 맞고요. 예. 그것이 실제적으로도 많은 패턴의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중 간 무역 갈등 얘기를 했는데 G7 정상회담 일정 중에 미일 무역 협상이 있었습니다.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는데 글쎄요, 일본은 차 관세 인하를 많이 요구를 했던 것 같고 네. 그런데 갑자기 저기 옥수수를 대량으로 아베 총리가 사겠다고 했나 네. 봅니다. 이게 무슨 왜 그런 겁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의 지지 세력이 농업 쪽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중국도 좀 유화책을 쓸 때는 뭐 무조건 농산물은 뭐 보내주십시오, 무조건 사겠습니다. 이러다가 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중국도 이제 안 사준다. 예. 기존에 수입된 거에도 관세 매기겠다. 뭐 이렇게 이제 태세 전환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표가 중요한데 자신의 지지층인 농업 쪽이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이탈이 되잖아요. 예. 게다가 대두도 중국은 30% 매긴다고 하니까. 일본 쪽에서는 좀 굴욕적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옥수수를 어떻게 팔까? 그 일본한테 사라 했더니 이제 일본이 그걸 받아주겠다라고 한 건데 예. 굉장히 굴욕적이죠. 일본 내부 언론에서도 아니 중국이 안 사니까 그 옥수수 왜 우리가 받아줘야 되냐 그러니까요. 하고 더 중요한 건요.
아베는 일본 차의 관세를 뭐 동결에다가 낮춰주기를 원했는데 트럼프는 또 자국 미국의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트럼프는 이제 그냥 받기만 하고 주는 거는 없는 이제 그런 행보이긴 한데 다만 일본이 이제 이런 대가, 옥수수도 사주고 뭐 미 국채도 사주고 그런 어떤 모종의 대가를 받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런 것도 없이 저렇게 뭐 아무 이유 없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본이라는 그 나라가. 배경에 네. 뭐 한일 갈등이 있다라는 것도 있던데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좀 우리가 추론이고 약간 예. 뭐 음모론성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미국의 비유를 맞추면서 한일 간의 문제, 즉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일단 미국이 개입하지 말아달라, 나 이게 놔달라라는 예. 어떤 그런 거에 뉘앙스를 얻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아베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뭐 헌법 개정에 기타 등등에 있어서도 뭐 좀 어느 정도 하나의 백 뒤에를 만드는 뭐 그런 예.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미일 간의 친분을 과시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려는 메시지가 있었다. 그렇죠. 압박도 글쎄요. 있고요. 예. 네. 내일입니다. 그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 제외하는 조치가 시행되는데 네. 산업계 전반 기업들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대책이 좀 서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만은 네. 직접 뭐 기업 많이 일단은 만나시잖아요. 보고, 중소기업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현재 세 가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뭐다. 뭐 가령 뭐 불화수소라든가 폴리임이라든가 근데 아직까지 그 다음에서 어떤 상품이라는 상품군은 이제 적시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걸 두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게 지금 일본 내에서도 반발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을 수출하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가 막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수출 제한이 힘들 것이다라는 해석이 하나가 있는데 정반대 해석도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어떤 A, B, C라는 상품을 적시하면 우리나라가 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앞으로는 그런 상품을 적시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우리 한국의 수요가 많이 몰리는 걸 갑자기 통제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두 가지가 그러네요. 있어서 같이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정부는 그래서 리스트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는 것들 쭉 리스트업을 하고 그거에 대체 수요처 국내 그다음에 국외를 놓고 아마 사건이 벌어지면 바로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태세전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일본 제품 불매 운동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라앉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로 좀 어떤 변화된 수치가 있습니까? 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뭐 관광도 뭐 20%에서 어떤 지역은 80%까지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지역 나오고 있고 오늘 나온 뭐 통계 중에 하나는 7월에 일본 로밍했던 사용자 봤더니 한 15%가 이것도 이제 명확하게 늘어나요. 그만큼 안 갔다는 뜻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중요하고 실제 편의점이라든가 가도 거의 이제 일본 불매 운동도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지속성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불매 운동 나아가서 일본 여행 안 가는 것들이 지금 이제 7월, 8월 2개월 진행 중이잖아요. 적어도 한 반년, 2분기 정도는 가야 실질적으로 일본 소비 시장과 일본의 수치적으로 타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내년 1, 2월까지는 이런 게 유지가 되면 아마 내년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아베 정권에 대한 반발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역으로 이제 일본에 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국내에서도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네. 부분은 좀 어떤지요? 그렇죠.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여행 관련주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급락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일 뭐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현재 갈등은 루즈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제로섬이 아니라 누가 위너가 될 수 있는 게임이 윈윈이 아니라 아니- 서로가 예. 서로를 좀 깎아먹고 있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래도 아마 불매운동 차원에서만 본다면 여기 뭐 2, 3개월로는 글쎄요, 이게 이제 뭐 소기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달성하기에는 굉장히 좀 더 많은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추석 연휴 때 해외에 많이 나가시는데 일본 가신 분들이 올해는 거의 없을 거라 이런 예측 기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한일 관계를 이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지소미아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계속해서 저희들 이야기하고 최근에 이제 뭐 독도에서 방어 수호 훈련도 있지 않았습니까? 정평론에 보시기에 경제 문제에 한해서 여쭤볼게요. 네. 어떤 식으로 좀 앞으로 예상이 되시는지 예측한다면요? 일단은 아직까지 이 갈등이 표면화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이제 수입, 뭐 수출 제한 부분이기도 한데 조금 걱정되는 거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있잖아요. 근데 미중 무역 전쟁이 확산되는 와중에
일본이 그 틈을 타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뭐 어떤 패턴인지 모르게 공격을 들어올 경우에 우리는 전선을 2개를 놓고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중 전쟁으로 타격이 큰데 또 일본에서 타격이 올 수 있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당국이 준비해야 될 점은 2가지 사건이 함께 터졌을 때에 대한 대비책을 그 시나리오를 분명히 짜야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큰 틀에서 보면 루스 게임이잖아요. 이거는 일본도 그렇고 어떻게든 어느 선에서는 좀 풀어야 될 그럴 숙제가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